안녕하세요. 파토스 석진성입니다. 바야흐로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모쪼록 올해 계획하신 모든 행복을 수확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북아시아의 경제벨트의 거점이 될 파주시 고양시 편 12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남북 간에 한강하구의 공동사용을 위한 공동점검이나 JSA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등 남북 간의 평화를 통한 번영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평양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연내에 통일경제특구법의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한 경의축과 경원축의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된다면 그야말로 파주시와 고양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할 정도로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의 팽창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중심에 파주시와 고양시가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 후보지로 민통선 안쪽의 임진강 건너편 장단반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파토스가 정책 위반자라고 한다면 민통선 안쪽은 그간 아름답게 보존된 자연환경을 살려서 평화공원으로 보존하고 약 800여만 평의 송산 송포동 벌판에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한국 실리콘밸리 부지의 금융 제4차 산업 등의 비즈니스 거점에 평화수도의 역할을 담당할 통일경제특구 하나와 자유로 경의선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 그리고 제2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원롱역부터 LCD단지 문상권에 통일경제특구 하나씩, 즉 2개의 경의축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할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한반도의 봄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고양시는 자유로를 타고 3-40분 이내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까지 도달할 수 있고 통일로와 자유로 경의중앙선 등 지금도 도로와 철도가 사통팔달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특히 GTX A 노선과 저철 3호선도 연장 개통될 계획입니다. 더욱이 남북관계가 개선돼 일본 국도로 남북을 연결하고 경의선 철도와 중국 횡단철도 TCR을 연계하면 유라시아로 확장 가능성이 충분한 곳이 바로 파주시 고양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기도 한 통일경제특구는 파주시 고양시 일대에 국제평화 협력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의 국제협력단지로 발전시키면 동북아 및 유라시아 상생 경제권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정세를 뛰어넘는 평화 안보의 안전판으로도 함께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 막막하실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상가 등의 투자를 배제하고 토지 투자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대도시 내의
택지에 투자하는 것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 주거전용 필지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여기 파주, 운정지구도 이러한 택지들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둘째, 대도시 인근 지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는 확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 대도시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각종 시행사, 건설사, 또 정부에서 대도시 인근 지역에 택지 지구나 주거용지를 확보해 나갑니다. 셋째, 개발 예정지나 그 주변의 토지들입니다. 집가 상승은 당연하겠죠. 넷째, 도로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는 인근 지역의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죠. 새로운 교통망이 확충됨으로써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물류가 편리해지겠죠. 이와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바로 파주 운정 신도시 주변 지역입니다. 토지 투자의 방향은 아주 단순하죠. 그저 땅값이 싸다고 해서 먼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싸도 대도시 인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투자 수익률이 높겠죠. 투자금이 적어서 이런 대도시나 인근 지역에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에 정말로 아주 친근한 공인중개사를 사귀어 놓으신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적절한 투자처가 마련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 파토스가 여러분의 공정하고 가족 같은 재테크 플래너가 되겠사오니 자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도시의 택지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사진과 같이 대도시 내에는 공동주택 부지만이 아니라 상업용지, 주거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용지 등 다양한 목적의 필지들이 공급됩니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용지들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의 혁신지구 등의 단독 필지들에도 많은 분들이 지갑을 여시더군요. 모두가 좋은 투자의 일환이지만 그래도 더 발전 가능성이 확보되는 지역이 좋겠죠? 바로 파주시입니다. 대도시 내의 단독 필지 투자의 장점은 바로 목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건 연분합부라는 방식 때문인데요. 이는 곧 기존의 아파트 분양 방식과 유사하게 계약금 또 중도금 몇 해 나눠서 잔금 등으로 일시에 공급가액을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금융권 대출도 가능하고요. 그런 이유로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또 수요자들이 많다는 것은 나중에 택지 가격이 많이 상승할 여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점포겸용 주택 필지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택지 지구 내 1가구 전용 주거지역 외에도 3가구, 5가구 전용 주거지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올해 2018년도에 택지개발 촉진법이 개정되어 택지 공급 방식이 추첨식에서 공개 경쟁 입찰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10월까지 입법 행정 예고를 거쳐 연내에 시행될 거라고 하네요. 묻지마 청약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뀐다고 하네요. 기존의 공급가액을 정해놓고 추첨식으로 진행하던 방식이 최저가만 정해놓고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 공급 가액이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낙찰받은 후 전매를 할 경우, 즉 되팔 경우에 LH 공사는 최초의 공급가액 이상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예를 들면 내가
3억의 낙찰을 받아 LH공사와 토지 공급 계약을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사정에 의해 택지를 전무할 경우에 물가 상승과 수익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4억에 대판다면 택지개발촉진법상 최초 토지 공급가액인 3억 이하 또는 3억의 계약서만 인정해서 명의 변경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프리미엄 1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법률간에 상충되는 면이 보입니다. 그만큼 입찰가액의 산정, 또 전매, 금융권의 대출 등 부동산 투자는 전문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인구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2030년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상 2030년까지 파주시 계획인구는 약 70여만 명으로 현재보다 약 25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는 곧 현재 파주 운정 신도시 규모의 택지가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만간 파주시에 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계획인구는 훨씬 늘어나야 되겠죠. 또 그만큼의 택지 면적도 늘어나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할 택지는 어느 지역에서 공급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로 대도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대도시 인근 지역이겠죠. 일산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일산 신도시 형성된 이후로 약 476만 평의 부지에 형성됐습니다. 그 이후로 대화지구, 가자지구, 덕이지구, 탄현지구, 중산지구, 식사 1, 2지구, 통동지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도시가 팽창되어 왔습니다. 주로 관리지역이 대부분인 가자지구, 대화지구, 덕이지구, 식사지구, 풍동지구들은 일반 시행사나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농지 등이 다수 포함되는 지역은 L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대도시 주변 지역은 대도시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택지지구가 확장될 가능성을 아주 많이 내포하고 있어 토지 투자의 핵심 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여 직접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임대 수익을 창출하시던지 최유효 용도로 사용하다가 위와 같은 택지지구로 수용 또는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을 할 경우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정 신도시 주변은 운정 신도시 내에 공급되는 택지들도 있고 도시 외 지역에는 노란색의 관리지역들 또 녹색 부분의 농림지역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촌동, 신촌동, 연다산동, 문발동, 오도동, 하지석동, 교화동, 야당동, 상지석동 등 이론에는 노란색 지역들에는 소규모 공장, 창고, 주택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 투자를 하신다면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공장이나 창고 또는 주택을 짓거나 매입하여 사용하신다면 도시 인프라와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최적의 활용과 더불어 지가 상승을 기대하실 수 있겠죠. 지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투자의 목적이 강하시다면 이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입지를 가진 또는 저렴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셔서 임대 수익을 창출하시며 지가 상승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실 때는 토지의 현재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땅이 못생겼다 혹은 푹 꺼져서 건물 배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등의 악재만 보지 마시고 토지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를 상승시켜 재산을 증식하시려는 적극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땅들은 팔려는 매도자도 자신의 땅의 약점을 알기에 일반적인 토지 가액보다 싸게 팔겠죠. 토목공사가 생각만큼 많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목공사 비용은 나중에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그렇지만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 투자를 바라신다면 송촌, 연다산, 또 가련리, 또 능안동, 상지석동, 또 서패동 등의 녹색의 농업진흥구역들을 보십시오. 농림구역의 해제 권한은 소규모 농지는 지자체 장에게 있으나 대규모의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곧 도시가 팽창되어 농업진흥구역을 택지로 지정하려 한다면 정부 차원, 즉 LH공사 등이 시행을 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즉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을 한다는 것이죠. 파주시나 고양시에 대규모 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파주시, 고양시의 택지지구는 엄청나게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토지 수용에 대비하고 투자하는 것도 아주 적절한 투자 방법입니다. 토지 수용의 장점과 상세한 투자 방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억의 투자금이 있다면 농업 생산성이 뛰어난 대규모 평야지대에 평당 5만원의 농지 만평과 평당 50만원짜리 대도시 인근의 농지 1000평 중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파터스가 강조한 지역이죠. 서패동, 문발동 지역입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이 지역은 대도시 인근의 일부 농업진흥구역과 노란색의 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대다수 농지가 운정신도시, 파주 출판문화단지, 심악산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중 또 많은 땅들은 롯데쇼핑, 현대산업개발에서 확보하고 있고요. 즉 토지 공급이 아주 제한된 지역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전원주택이나 음식점, 카페, 공방, 상가 등 수요자는 엄청 많은 지역입니다. 집가 상승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 약 15만여 평 남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좌측으로는 롯데쇼핑이, 아래로는 현대산업개발이 농지와 토지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에 굵직한 교통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심악산 자락으로 연결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들은 농업진흥구역 해제의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전체 농지들을 택지지구가 아닌 특수 목적을 위한 롯데그룹과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들의 각 축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단 농업진흥구역이기에 수용의 방식으로 진행되겠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아주 유익한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토지 수용의 장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연 서패동의 절대농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눈에 불을 켜시고 이 지역들을 살펴보세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대도시 및 대도시 인근 지역에로의 투자 방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도시 인근 지역은 향후 대규모 시행사 혹은 건설사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파주 지역은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으로 대기업, 글로벌 기업, 또 대형 물류회사 등 엄청난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가장 훌륭한 투자처는 파주 운정신도시 주변 지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도를 유심히 보시면서 친근한 투자의 파트너로 저 파토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나
건설사의 토지 매입, 또 LH공사 등의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 그리고 토지 수용지역에서 벗어난 존치지역, 세 가지 방법 모두 나름의 장점으로 커다란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줄 것입니다. 파주시와 고양시의 내일은 중국과 유라시아로 뻗어나갈 번영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살펴보시고 부자가 될 여러분의 내일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가는 길목의 문이 계속해서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벌써 투자의 첫걸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조금 더 파토스와 함께 학습해 나가시면서 최유효 용도의 투자를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토지 투자의 길을 저 파토스가 열어드리겠습니다. 토지 투자의 첫걸음부터 최종의 수익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서투른 내용이지만 이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또 주변의 친밀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이 될 파주시 고양시입니다. 더 듣기 전에 이곳에 내 땅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지 투자의 방향성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아직은 내용이 중구난방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토스 석진성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